네, SOFC 관련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뭐 이런 종목들이 수소 관련주로 엮이고, 특히 이제 두산 퓨얼셀이 이제 SOFC 관련주로 좀 많이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동안 AI 데이터 센터양 에너지 부족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주요 이제 에너지 공급원들이 당연히 이제 관심을 받겠죠. 그런 관점에서 원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기를 연력해야 되니까 이제 전력 기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이런 풍력도 있고요. 가스 터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련 종목군들,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다 주가가 좋았어요. 수주 이슈도 나왔고, 근데 그 중에서 못 갔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SOFC라는 겁니다. SOFC는 전에도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죠. 네,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입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인데, 이게 보시면은 그 SOFC도 요즘에 AI 데이터 센터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 그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높습니다. 6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말 오래전부터 친환경 발전에 대한 필요성,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뭐 수력이라든지 SOFC도 어느 정도는 이제 친환경으로 속하긴 하고요. 원전도 이제 유럽에서 친환경으로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친환경적인 그 자원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석유나 석탄을 이용한 발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 구시대적 발전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이런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탄, 석유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60%. 우리가 쓰는 전체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화석연료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 에너지가 가야 될 길이 아주 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이제 이런 그 친환경 발전 같은 경우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비중은 30%.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전체 에너지의 30%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는 10% 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친환경 발전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육성 정책들도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다 한 번씩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죠? 태양광 하나솔루션 급등했고, 풍력 CS윈드 급등했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말할 필요도 없고,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현대일렉트릭 다 올라갔죠. 가스터빈도 두산에너빌리티에 포함되고 다 움직였습니다만 SOFC 관련주만 유독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 두산 퓨얼셀이나 범한 퓨얼셀 같은 SOFC 그리고 수소 테마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SOFC의 장점을 한번 볼게요. 제가 에너지주를 말씀드릴 때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에너지 효율입니다. 에너지 효율. 근데 에너지 효율이 가장 낮은 게 뭐라 그랬죠? 태양광이 가장 낮습니다. 에너지 효율 15% 정도. 그러니까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올 때 15% 정도밖에 전기 변환을 못해요. 그러니까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래서 요걸 이제 그 보완하는 기술이 페로보스카이트. 실리콘 셀 위에 이제 그 페로보스카이트를 결합시켜서 2층을 만들면 3층, 4층도 만들 수 있긴 한데요. 2층을 만들면 이걸 텐덤 셀이라고 해서 태양광 흡수 효율을 15%에서 거의 30% 육박하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요게 이제 태양광의 모멘텀이라고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태양광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본 자원은 뭡니까? 원전. 원전은 에너지 효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의 에너지 발생을 일으키면 90 이상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이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다라고 씁니다. 근데 SOFC도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에너지 효율 60%를 봐요. 그러면은 60%? 신재생보다는 높은 것 같은데 원전보다는 낮잖아요. 그죠? 근데 SOFC는 요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폐열을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 효율을 90%까지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OFC라는 발전 방식 자체가 굉장한 고온을 필요해요. 거의 뭐 1000도씨 가까운 고온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을 다시 한번 재활용하면 에너지 효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원전 수준에 육박해요. 그 SOFC도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SOFC면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인데 우리가 흔히 여기에 들어가는 원료를 수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소를 써도 돼요. 근데 수소를 써도 되는데
다른 것도 다 쓸 수 있어요. LNG도 쓸 수 있고요. 암모니아도 쓸 수 있고요. 메탄올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에너지원을 고체 산화물로 쓸 수가 있어요. SOFC는. 이것 또한 SOFC의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딥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전기와 물이 됩니다. 이것도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전기를 얻는 방식이 SOFC인데, 수소를 직접 활용할 수도 있지만 LNG나 암모니아, 메탄올을 이용해서 수소를 여기서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소랑 산소를 결합시켜서 전기를 뽑는 방식도 가능해요. 이게 이제 SOF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게 데이터 센터의 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이게 왜 데이터 센터의 최적이냐? 첫 번째는 설치 면적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설치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설치 면적이 작아서 도심지에도 가능하고요. 건물 지하에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 데이터 센터랑 딱 붙여서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돌릴 때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많은 전력을 원전, 태양광, 풍력, 가스터빈 이런 곳에서 가져와야 돼요. 근데 데이터 센터 옆에서 발전하는 건 아니죠. 데이터 센터가 떨어진 곳에서 발전시켜서 그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그 가져오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걸 가져오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전력기기주가 또 올라간 부분도 있고, 근데 SOFC는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가져오는 비용 손실이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죠. 또한 안정적인 에너지원 공급이 되겠죠. 왜? 멀리서 에너지를 가지고 오면서 오는 전력 손실이나 비용도 있겠지만 불확실성도 있잖아요. 중간에 에너지가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SOFC는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서 상당 부분 자유롭다. 전력 전송에 따른 손실도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도 이 SOFC를 굉장히 중요한 그 에너지 발전원으로서 인정하고 있죠. 작년에 보면 오라클이 블룸에너지랑 SOFC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SK 에코플랜트가 부평 데이터 센터에 SOFC를 보조 전력으로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SOFC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SOFC 대장주라고 한다면 결국 두산 퓨얼셀을 역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두산 퓨얼셀은 이제 작년 전북의 그 SOFC 공장 완공을 시켰습니다. 근데 요게 완공을 시켰는데 요게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냐? 5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규모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는 원전 하나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간다라고도 평가를 해요.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인데, 이 5개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공급을 두산 퓨얼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SOFC 시설을 크게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직은 가시적인 수준은 아닌데 북미 데이터양 수주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역시 관련주인데, 범한 퓨얼셀은 그 잠수함 부분에 좀 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요즘에 그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왔다가 요즘에 이슈가 많이 없는데, 그것도 이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범한 퓨얼셀은 이제 잠수함 연료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OFC 관련주면서도 방산주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두산 퓨얼셀보다 약간 더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보면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건 이제 많이 알려진 종목은 아닌데, 원래는 이게 피팅 밸브 업체입니다. 네, 피팅 밸브 업체인데 이게 블룸 에너지랑 SK 에코플랜트 합작법인 중에 블룸 SK 퓨얼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SOFC용 플러밍 모듈을 공급합니다. 이 플러밍 모듈이 뭐냐면 연료를 배분해주는 핵심 부품이에요. 그래서 SOFC의 설비를 일부 공급한 업체가 또 한선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OFC 관련주가 최근 들어서 좀 수급이 유입되고 좀 움직이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증설은 계속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그에 대한 문제들은 꾸준히 부각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 포토닉스나 초전도체 같은 기술이 활성화돼서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에너지 부족 문제는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SOFC 관련주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도 충분히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